셀트리온 23년 실적 발표, 합병원년 24년 가이던스 제시, 키워드 미국,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지난 29일 목요일 셀트리온은 장이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대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습니다. 셀트리온은 704억의 외국인 매도, 기관들은 251억의 매도가 나온 상황. 그리고 제약 역시 외국인들이 79억 매도, 기관들도 39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작년 4분기 그리고 작년 실적에 대한 발표 이런 부분인데요. 실적이 좋지 않다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사실 23년 작년 실적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회사에서 발표를 하면서 24년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에서 발표한 작년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이던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예상을 했던 대로 장이 끝난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예상을 했던 대로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년 연 매출 2조 1760억을 달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매출액은 22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굳건한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의 매출이 11.6% 증가했다. 이것은 주력 쪽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요. 대체적으로 진펜트라와 5개의 신규 시밀러 제품 이런 부분들이 순항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고성장 구간에 진입한 것이 24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한 매출의 고성장과 마진율이 40% 이상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합병 때문에 나타나는 전략적인 실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병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공급량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를 한 것이다. 긴급한 물량 중심으로만 최소한 공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합병 이전인 작년 4분기에 셀트리온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생산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더 많이 했지만 이것을 헬스케어로 넘기질 않은 것이죠. 넘기지를 않고 셀트리온의 재고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헬스케어로 넘기게 되면 24년 올해 매출 원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의미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24년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것이죠. 하지만 주력인 바이오 시밀러 쪽이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시장 매출 이 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3년에 매출액은 2조 1001억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램시마 에서시의 매출액은 3천억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3천억 돌파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은 6.5% 증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작년 실적에 있어서 헬스케어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매출액은 6.5% 증가로 좋은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합병 이전의 과거는 모두 지나간 것이죠.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합병 이후의 새로운 출발 24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24년에 대한 가이던스들을 제시를 합니다. 탄탄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고성장 구간 진입이다. 작년에 합병이 완료되고 이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운 제품 개발 측면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2개의 제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휴미라를 누르고 전세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항암 치료제 키트루타가 조만간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아마도 2개 제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TI 적용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TI는 생산 수율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요, 공장의 생산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바꿔가지고 생산성을 높인다, 생산 수율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가를 낮추는 작업이 바로 TI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대상 제품들은 기존의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인데 요 3개 제품들이 나온 지 오래된 제품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도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상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원가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매 쪽에서는 진펜트라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는 지난 합병 때 제시를 했던 24년 매출액은 3조 5천억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에비타 역시 1조 6천억 원으로 제시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별로 매출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죠. 주력 제품들이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는 것이죠. 램시마에서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로 주력 제품이 바뀌면서요. 그 외에 나머지 제품들까지 포함해서 매출 비중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램시마, 트룩시마가 40%로 줄어든다니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들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24년에는 매출액 목표를 3조 5천억이기 때문에 이 3조 5천억의 40%니까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요.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2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합병을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합쳐졌고 이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합병 이전인 23년까지의 재고자산에는 셀트리온의 재고자산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자산 요 2개가 합쳐진 것이잖아요. 요 2개 가운데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이 매출 원가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년 올해부터 새로 생산하는 제품 요 부분하고는 매출 원가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기존의 재고들이 빨리 팔려가지고 줄어들어야 되겠죠. 회사 측에서 전망을 하는 것은요, 25년 4분기가 되면은 기존의 재고자산은 제로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25년 4분기부터는 매출 원가율이 20%대로 낮아질 것이다. 사실 30%만 돼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 원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것은 올해 4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요, 진펜트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재고자산 가운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램시마 SC의 재고자산이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24년에 매출 원가율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게 되면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좋아지게 되면 또한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병을 했기 때문에요,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을 해야 됩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것은요, 영업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고객관계와 관련된 가치, 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의 판권에 대한 부분,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3가지 다 합친 무형자산의 규모가 11조 8천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각 대상 자산이 영업권인데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고객관계와 관련된 요 가치 측면은요, 9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장 2024년 실적에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판권에 대한 상각을 얼마로 할 것인가인데, 회사 측에서는 규모는 얼마인지는 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뭐 4천억이다, 2천억이다, 2천억보다 더 이하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각하는 요 금액이 결국은 영업이익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각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영업이익은 커지는 것이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24년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에비타로 제시를 한 것이죠. 1조 6천억이라고
에비타는 요 상각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조 6천억에서 빼기 요 상각금액, 그 다음에 세금, 요렇게 하면은 영업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년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바로 이 상각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율이 어떤 속도로 줄어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의 영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상각 예정에 있는 무형자산 요 규모는요,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일시적인 영향에 그치는 것이지만 이 매출 원가율의 추이는요,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짐 펜트라가 되는데요. 짐 펜트라에 대해서 이번에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미국의 IBD 시장에 환자 숫자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미국에 약 30만 명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짐 펜트라는 미국에서는 여러분 IBD의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BD 환자 쪽에서 TNF-알파 억제제가 5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시마비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달리무밥이잖아요. 휴미라인데요. 요 휴미라 시장 IBD 환자들을 짐펜트라가 뺏어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BD 환자들이 인터루킨 등 다른 쪽도 맡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서도 일부는 시장을 뺏어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짐펜트라가 효능이라든가 안정성 등에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좋다는 것은 임상 자료, 임상 데이터로 다 이미 발표가 되고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의사들 쪽으로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101명의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 내용은요, 전체적인 임상 요인에서 가장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신뢰하는 IBD 약을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IBD 쪽에서 이 많은 약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플릭시마비 가장 좋다고 선택한 의사들이 크론병에 대해서 34명,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28명이 인플릭시마비 가장 좋다. 그리고 이 인플릭시마비의 SC 제형이 바로 짐펜트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차별화된 장점, 이렇게 회사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요, IBD 환자들 가운데서 휴미라 것을 뺏어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인터루킨 등 다른 억제제를 맞는 환자들도 뺏어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특히 인터루킨 대비해서는 연간 치료비가 짐펜트라가 낮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IBD 처방 선호도가 가장 높은 물질이라는 것은 의사들의 설문 결과로서 입증이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출시 2년 내에 블록버스터 등극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에 미국 IBD 환자의 10% 이상 처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만 명 가운데서 3만 명이 되는 것이고요. 24년 올해는요,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짐펜트라의 매출액이 숫자로 빨리 좀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의 마케팅 전략은요, 첫 번째로 PBM 등재가 돼야 되잖아요. PBM의 조기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환자 대상으로 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셀테리온은 24년에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3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대신에 에비타를 1조 6천억으로 제시를 한 것이죠.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47억의 매도, 기관들은 337억의 매수를 보였는데요. 지난 29일 날 외국인들이 704억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도 큰 폭의 하락, 이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냉정하게 보시면요, 2월 달의 주가는요, 그냥 옆으로 쭉 횡보한 것이죠.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년 올해 역시 중요한 것은 짐펜트라, 미국에서의 짐펜트라, 유플라이마,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 두 제품이 결국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2월 월봉상으로는 십자 모양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1월에는 가격 조정, 그리고 2월에는 기간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3월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짐펜트라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요, 긴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